날씨가 1월달 되면 참 춥기도 한데, 금년에는 뭐 아직 그래, 뭐 맹추위도 아니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 보니까, 뭐 눈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또 뭐 잠깐 뜸합니다. 어제는 이제 또 초하룻날 돼가지고, 뭐 비가 온다고 뭐 이야기해서 그래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눈이 조금 내리더니, 이제 지금은 좀 한데, 그래 이제 참 아침에 이제 눈도 내리고 또 이제 이런 눈으로 서슬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눈이 내리고 해서. 저는 이래 보니까, 아이고, 겨울이 비가 오니까 참 그래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지금 겨울에 눈이 와야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지난번에 비가 왕창 오는 거 보면서, 아, 겨울에 비가 오니까 이래 고마울 수가 없네. 저게 눈이 됐으면 얼마나 불편했겠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은 눈이 많이 오는 게 좋을 거고, 길을 다니는 사람은 길에 비가 오는 게 좋을 거고, 또 이제 뭐 나이 든 분들은 뭐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뭐 날씨 좀 푸근한 게 좋을 거고, 이 경험이 차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생활하면서 기후가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중에도 우리 사람들 마음은 그래도 변함없이 참 미국 사람들을 걱정하고, 또 뭐 좀 나라 걱정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작년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참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뭐 진정되는 것 같더니 뭐 또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귀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귀신이라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참 모여서 예불도 하고 향도 피우고 축원도 하고 독경도 하고 이래서 하면은 뭐 코로나 귀신도 뭐 지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까, 그죠? 뭐 이제 백신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봄 되고 뭐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또 많이 안 좋아지겠나, 좀 이래 뭐 우리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면서 참 금년 한 해 또 이제 작년에 다 못된 거 더 많이 하시고, 또 작년에 잘하셨던 거 금년에 더 잘하시고, 그렇게 지내시고, 무엇보다도 다 참 더 건강하시고, 또 뭐 나라에서도 많이 힘을 쓰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더 노력해서 참 개개인의 건강이나 살림살이 하는 게 많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지 하고 지금 본문을 준비했던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석굴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했었는데, 요점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석굴암을 참 잘 아는 것 같은데, 좀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새로 배우고 인식도 새로 할 게 참 많다. 그래, 우리 뭐 750년경 김대성 어른께서 석굴암 지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참 보존을 잘 해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많다. 더군다나 우리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면은 한국 불교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참 필요한 합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들은 건 어떤 거냐 하면, 석굴암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3계를 거기 다 포함하고 있다. 우리 불교에서 3계를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 해가지고 3개의 계가 있어서 3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한다 할 때는 이 3계를 다 윤회한다 이래 안 하고, 욕계라는 이 세상,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게 이제 욕계라고 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하늘이 6개 청층으로 되어 있다. 그냥 뭐 우리 흔히 뭐 하늘 간다, 천당 간다, 뭐 천국 간다 이래 간 정도가 쉬운 게 아니고, 그 하늘이 6개 청층으로 되어 있는데, 비유를 하자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5층, 6층 건물 올라가듯이 그래 돼 있다. 그러나 이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6층 꼭대기까지 가고, 뭐 그까지 못 가면은 한 2층쯤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하천상 가는 거고, 또 뭐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은,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이제 땅속으로 꺼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그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윤회를 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욕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계나 무색계라 하는 거는 정신적인 세계. 그 신체는 그래 이제 거기서 보이질 않고, 또 욕계에 있어도 정신적인 세계가 그만큼 무색계에 갈 만큼 높은 정신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세계에 있으면서도 그런 정신적인 세계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이제 정신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색계나 무색계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굴암 구조를 가만히 보면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석굴암 구조가. 근데 이제 학자들, 선생님, 교수님들이 발표한 걸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을 한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원영사님이 혼자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발견을 했는가 보다. 혹은 말이 법문 시간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큰 흐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석굴암 구조라는 게 우리 3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마침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면서 준비를 하며 해보니까 지난주에 한국 이제 BTN 불교 텔레비전 있잖아요. 거기서 그동안에 특별 프로를 준비를 했는데 석굴암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석굴암의 참 그 특징으로 생각한 것은 석굴암 그 지붕 천정이 이렇게 동그라마게 되어 있잖아요. 석굴암 지붕이. 참 세상에 저런 구조가 또 어디 있는가 이래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해가 아니고 지난주 BTN에서 이제 특별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그 부분만 처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약 50분간 하면서 석굴암 지붕이 왜 이렇게 동그라마냐 이 부분을 처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참 관심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했는데 오늘 그걸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 했는데 오늘 제 텔레비전 준비가 시원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 집에 가셔서 그 BTN에서 방송한 거니까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제 이야기 하는 걸 또 참고로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는 보면 이 구조가 로마에 가보면 거기에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다. 그래요. 온갖 신을 모시는 옛날 건물이라는 거예요. AD 1, 2세기경에 지어졌는데 연대로 치면 한 110년에서 120년대. 그래 엄청 오래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 2000년이니까 2000년 된 건물, 전의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도 건물이 깨끗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건물 이름이 판테온 신전이라 이래 한답니다. 거기를 가보면 그 건물 특징이 지붕이 꼭 우리 석굴암 같이 그렇게 동그라마에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석굴암과 너무 유사하다. 그런 걸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참 들을만 하잖아요.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걸 소개를 하려 했는데 일단 오늘 집에 가시거든 그 지난 주일에 한 거니까 그 BTN에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판테온 신전의 구조하고 석굴암 구조하고 지붕 모양은 정말 흡사하다. 거기서 한 게.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그 지붕 모양으로 도움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게 우선 흡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석굴암 안에 전체 공간 비율, 높이하고 공간 비율 이런 건축적인 비율을 봐도 똑같다. 좀 생각하지 말입니까, 그죠? 공간 비율이 똑같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구성에서도 보면 앞에는 들어가는 문이 이제 사각으로 집이 하나 있고 안에 들어가면 우리 석굴암 같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로마에 있던 판테온 건물 그거나 지금 우리 석굴암에 있는 건물이나 건축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도록 똑같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게 어딘가 연유가 있기는 할 텐데 참 어디가 연유가 됐는지 뭐 그동안에 소개하는 걸 보면 저 인도에 무슨 석굴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지난주에 한 걸 딱 보내 그래 있어서 AD 그래 110년 120년 그 당시 로마에서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750년대거든요. 석굴암이 이루어진 지가 600~700년 후에 그 설계도가 이제 설계했는 게 로마 신라에 알려져서 우리 김대성님이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저리 석굴암 지었는가 보다. 참 그렇겠다. 그럼 그때 뭐 그 먼 길을 어떻게 왔노? 참말로 왔나?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그
지난주 방송한 거 보면 설명을 하나 해놨어요. 들어보면 참 그렇겠다 싶은데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 거는 그간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 고정된 겁니다. 그렇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판테온 그 건물과 석굴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다 연구를 해서 그래 돼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걸 그림으로 이렇게 본 게 이제 처음인데, 그렇게 비율되어 있는 거. 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좋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 보면 석굴암 건물이 참 훌륭한데, 그러면 뭐 이거 로마에 있는 건물을 그냥 베낀 거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뭐 책에서 하나뿐이라도 유일하다 생각했는데, 뭐 1세기에 110년대 2세기지. 그때 이미 로마에 있었는가 베낀 거가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안 그래요. 그 건물은 지붕이 하늘을 뻥 뚫려 있어요. 그래, 우리 석굴암 보면 지붕이 동그라마이 돼가지고 하늘에 딱 덮어놨잖아요. 돌을 가지고. 근데 로마 판테온 신전이라 그 건물은 보면 지붕이 하늘로 딱 뚫려 있다고. 다르죠. 그 지붕이 뚫려 있으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00년입니다. 터키에 거의 아이야 무슨 신전이죠? 금방 있는데 터키에 있는 굉장히 큰 그 모스코가 이제 그전에는 그 박물관을 쓰고 있다가 작년 10월 달에 모스코로 쓴다고 이제 국가에서 섭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지붕이 이렇게 동그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볼 때마다, 저기 석굴암하고 지붕은 같은데, 구조가 저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참 궁금해가지고, 언제 한번 가든지 연구를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중간에 저렇게 구멍이 나 있냐, 구멍이 메꿔져 있냐. 요게 이제 제일 관심이고. 두 번째는 재료가 뭐냐. 저런 건물들은 다 재료가 동입니다. 그리고 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철로 되어 있으니까 뭐 굽을 수도 있고, 뭐 꺾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석굴암은 재료가 뭡니까? 돌이잖아요. 돌을 가지고 그 하늘을 이렇게 해놨다.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그거는. 참 세상에. 역사적으로 하나뿐이에요. 누가 그거 만들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든 거예요. 김대성님이. 이름도 확실하지. 참 신기하잖아요. 독창적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가시거든, 소개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저런 건물을, 비슷한 건물을 많이 있다. 그러나 그 건물 지붕을 돌로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쌓은 거는 이 세상, 뭐 지금까지,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석굴암이 유일하다. 우리가 흔히 보면 로마 시대에 돌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다리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판테온 신전이라는 그 건물도 로마 시대에 만든 건물이거든요. 자기들 지붕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뭐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빗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석굴암, 빗물이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안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석굴암을 볼 때마다 참 감탄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지난주에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세상 감탄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한번 설명을 보여드리지 했는데, 집에서 이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 자랑스러운 건물인데, 건축물이고, 우리 참 불교 유산인데, 이게 이제 세상이 험악하니까 이제 이런데도 또 이제 좀 세상이 험해요. 1910년도 우리가 알듯이 이제 일본하고 합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9년도에 그 당시 경주에 있는 어느 우체부가, 일본 사람이래요, 그 우체부는. 우체부가 지금 석굴암에 있는 그 이제 산등성을 넘어서 우편 배달을 가다 보니까 그 석굴암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우체부니까 안 타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내가 지금 길을 가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야 이제 경주 이제 그 관가에 보고가 되고,
일단 석굴암이 무너졌다고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거 이제 보수 작업을 합니다. 1910년에 이제 합방이 되고 나서 1913년부터 15년까지, 그래 13, 14, 15, 3년간 보수 작업을 하는데, 그때 그 무너진 모습이 이제 사진이 남아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보수 작업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다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그거 보면 얼마나 무너졌느냐 하면, 앞에 한 3분의 1이 무너졌어요. 조금 더 있으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지. 앞에 3분의 1이 무너졌으니까. 오늘 뭐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뭐 뒤에 인터넷에 보십시오.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게. 그래, 이제 이 우체부 공개 이제 그걸 받고, 지금 이제 보수 작업을 하려고 일부 이제 정부에서 들어서 그 당시 총독부죠. 보수 작업을 하려고 이제 다 국가정을 해서 이제 하는 과정들이 이제 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거기 한 3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그냥 두면 천정이 깔아앉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제 보수 작업을 하고 3년에 걸쳐서 이제 보수 작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안전하죠. 1915년도 9월 달에 보수 작업을 끝쳤는데 16년도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생겼냐? 굴 안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게 굴이니까 16년도 안에 이제 습기가 차가지고 뭐 야단 난 거예요. 그래서 17년도에 또 좀 보수 작업을 해요. 그래도 습기가 계속 차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 그걸 보수 작업을 할 정도면 그것도 문화재에 대한 기술이 굉장한 겁니다. 요즘 뭐 보면 일본 사람들 잘했다 못했다 욕도 계속 하고, 지난주에 누굽니까? 그 이제 석굴암 보수 작업을 했다고 욕을 엄청 하다가 결국 전부 그 뭐야 그 아구 짓다가 지금 한 사람 있잖아요. 젊은 사람.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로서는 최고의 기술자가 와서 보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만큼 잘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작업이 끝나고 보니까 안에 습기가 계속 차서 1915년도에 끝이고 이내 16년도 그 보수 작업에 대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에 있다가 또 보수 작업을 해요. 그때는 이제 습기 때문에 보수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뭐 습기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보수를 어떻게 해서 이래 되냐? 이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12년, 13년 그 당시 보수 작업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두 개를 했는데 작업 내용이, 하나는 이제 그렇게 무너진 거를 해체를 해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기술 대단하죠. 그럼 그 물, 세상에 없는 건물을 해체를 해가지고 복원을 했으니까. 그래 했는 걸 참 잘했는데, 그래 하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가지고 그 뒤에다 세면을 가지고 발랐어요. 원래 이제 석굴암 돌을 가지고 탁 싸놨는데 지금 무너질 정도가 되니까 이제 팔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복원을 못하고 뒤에 이제, 그래 우리가 봐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그 뒤쪽으로 이제 그 세면을 가지고 딱 띄운 거예요. 다 그래. 쉽게 말하면 세면에다가 이제 돌을 딱딱딱 붙인 거지. 그래가지고 보수작업을 다 마쳤어요. 그 세면이 화강수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 백효가 낄 거 아닙니까? 그래 세면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꾸 습기가 끼고 백효가 끼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 하다가 보면 1920년 끝나고 30년 끝나고 40년 돼가지고 10년 20년 흐르면서 막 석굴암 안에는 많이 손상이 되고, 또 뭐 사회는 사회대로 어지럽고 이래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됐지만은 그 뭐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가 이제 60년 이제 그럼 1960년 되면 우리가 어찌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새로 공화국을 이제 하고 이제 이래 됐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한 문화 황사가 석굴암 보수 작업 저거 새로 하자. 그 당시 문학의 그게 제일 큰 문제니까. 그래서 1961년, 62년, 63년, 64년까지 이제 석굴암 보수 공사 새로 합니다. 그 핵심은 그러면 저 습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게 이제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공사가. 하나는 습기를 그러면
제거를 하려고 해보니까 세면 발랐는거 떼낼 수가 없어요. 돌에다가 세면 발랐는 걸 어떻게 떼냅니까? 그래서 그럼 세면의 저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한 번 더 지붕을 벽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 원래 있던 벽하고 뒤에 이제 가벽을 하나 더 세워가지고 그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그런 이제 그 습기의 이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공간을 두기 위해서 이제 그 가에다가 또 하나 이제 벽을 그 세면 벽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더 하나 만들고 그러고 이제 그 앞에 지금 이제 그 습구랑 구조를 집어보면 제일 앞부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들어가기 전에 앞 전실이라 해가지고 이제 사각된 건물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붕을 이렇게 씌웠어요. 그 이번에 한 건 두 가지 공사예요. 굉장히 큰 공사지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그걸 마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습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전에는 이제 막 그 짐승들도 그 문 앞에 오고 막 이래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집 앞에 이제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보고 사진에 보면 그 집 앞에 있는 집을 해서 전실이라 그럽니다. 그 전실 지붕이 들어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참배하러 가면 보는 건물이고 그 이제 전실을 올리는 그 전실이 이제 그 전에는 지붕이 없었어요. 그걸 이제 63년도 보건공사는 그 전실 지붕을 올리고 이제 또 이제 석굴암 그 습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 뒤에 이제 그 세면벽을 하나 더 만들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공사고 그런 부서적으로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딱 처음 그 전실을 들어가면 양쪽 벽에 이제 이렇게 그 신상입니다. 부처님을 옹호하는 우리 이제 우리 신중 태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듯이 이제 그런 신중 태화를 한 게 아니라 돌에다가 그 신중님을 다 새겨놨는데 좀 8분 신중님 새겨 있는데 처음 들어가면서 처음 만나는 신중님이 이게 들어갈 때에 네 분씩 이렇게 이제 지금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어쨌든 전에는 그게 네 분씩 되어 있는지 혹은 세 분 있고 네 번째 부분 이렇게 꺾어져 있었는지 뭐 이런 게 이제 좀 학자들이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그런 이제 좀 변화도 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변화도 좀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거는 요 두 가지예요. 그래 이제 습기 문제를 어떻게 제거하냐. 요게 이제 핵심이야 이제. 또 안전하게 하냐. 이래서 이제 63년도에 잘 맞췄어요. 64년도에. 그런데 한 3, 4년 지내니까 이거 뭐 한 번은 불교 미술하는 황수영 교수님이 이걸 다 했거든요. 황 박사가. 한 3, 4년 지내니까 이제 건축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뭐 잘못됐냐? 첫째, 저 전실에 지붕을 올린 저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본적으로 석굴암이 캄캄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집을 생겨놨으니까. 건축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캄캄하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옛날로 저랬겠냐? 안 그렇다. 옛날에는 저거 없었을 거다. 또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는 게 뭐냐? 무너진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저 자리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구조가 뭔가 변형이 돼서 좀 무너지지 않겠냐? 아니면 왜 무너지냐? 그래서 그 무너진 그 자리 중심에 아마 광창이, 저런 햇빛 들어가 창이 있었을 거다.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을 건축적으로 볼 때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죠. 요 두 가지 문제를 봐서 아마 저 석굴암 복원을 하기는 잘했는데 원래 김대성님이 만들었던 석굴암과는 좀 다를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1968년도부터 석굴암 복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봐서는 석굴암 복원이 참 잘 됐는데 문제점이 되는 습기 제거 부분은 아직도 문제가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 들어가 보면 이제 예전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럼 불을 켜야만이 되는 그런 구조니까 광선 들어가 보면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가 지금도 막 예전 참 김대성님이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데 대해서 현재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이 때문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겠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대성님이 저 석굴을 뭘 하려고 저리 지었을까? 건물을 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집을 왜 저리 지었나? 삼국유사에 지납니다. 자기 전생 부모님을 위해서, 전생 부모를 하니까 좀 내용이 깊은데 일단 돌아가신 부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부모님을 위해서 석굴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제사 지내는 말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지었으니까. 그러면은 김대성님의 저 석굴암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해마다 그런 부모님 제사를 지냈겠구나. 이게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굳이 그러면 왜 제사를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님 제사 지낸다고 산종이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불국사가 자는데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이제 동지 일출선 하는 게 이제 유튜브에 나옵니다. 경주를 이야기할 때 그는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동지 지냈잖아요. 동짓날이 되면 해가 뜨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해마다 그는 같습니다. 해가 제일 남쪽으로 왔을 때 동지니까. 그리고 위도가 제일 낮을 때 아닙니까 동지. 그래서 이제 그 동지 일출선 하는 게 이 방위를 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1980년대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1980년대에 발표된 겁니다. 경주에 있는 첨성대 그 보고 있는 기준이 동지 일출선을 기준으로 하고 첨성대 보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학자 발표가.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조사를 해보면 불국사도 동지 일출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 있고 석굴암도 동지 일출선을 기준으로 그래 딱 보면 그날 동지날 햇빛 뜨는 데를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동지 일출선의 이야기가. 그날 동지날 해가 뜨는 쪽으로 딱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대왕 선덕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선덕여왕 능이 있는데도 동지 일출선을 보고 동지날 해가 뜨는 쪽을 보고 딱 선덕여왕 능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또 김유신 장군 김유신 그 장군능도 그렇게 제일 중요한 문무대왕 대왕능 수종왕능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능 그것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국사에서 보면 수종능을 그 대왕하면 그러잖아요. 수종능을 하더니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동지날 해가 뜨는 방향을 보고 있고 첨성대 석굴암은 방향은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그 방향은 해가 뜨는 그 동지 일출선상을 보고 있다. 그럼 그 어디서 만나냐? 대왕암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석굴암에서 봐도 대왕암에 있는 쪽을 딱 보게 되어 있고 불국사에서 봐도 대왕암에 있는 쪽을 딱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60년대에 황소영 교수가 그걸 밝혀놨어요. 석굴암에 붙이면 어디를 보고 있냐? 저 대왕암 쪽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교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대왕암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게 동짓날 해 뜨는 방향이다. 딱 그래 이제 그게 대왕암 그 문무대왕 왕릉 있는 데서 서로 딱 교차돼서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신라시대의 어른들은 동지 일출선 이 방향이 사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새로 이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새로 부활하는 선이 이 동짓날 해 뜨는 방향이고 새로운 뭔가 시작되는 데니까 뭐 그냥 흔히 뭐 천상 간다 극락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동지 일출선을 딱 보고 가면 극락 가는 것도 확실하고 천상 가는 것도 확실하고 어쨌든 이게 해 뜨는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는 데다. 중요하구나. 석굴암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절을 짓는데 그럼 어디를 섰겠냐? 그 넓은 경주, 그 넓은 세상 산 다 있지만은 이왕 서면 동지 일출선을 맞추면 그러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대성님이 참 부모님을 위해서 이래 거룩한 절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절을 지었으니까 그럼 그것은 뭐 하겠습니까?
그럼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내겠어요? 더군다나 동짓날 그래 했다 그러면 동짓날도 처럼 제사 지내겠지요. 우리 생각해서, 그죠? 그거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제사를 지내는다고 생각하는 이 공간이, 전실에 지붕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사 지낼 거로 생각하면. 그러면, 처음 정물을 지으면서도 김대성님이 그럼 지붕을 얹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있는 게 맞아요. 세월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동안 과학자들이 교수님들 연구를 많이 해서 없다는 쪽은 지금 대시입니다. 그 전신에는 지붕이 없다 하는 쪽이. 저도 이제 그래서 참 이제 머리를 많이 굴려서 해보니까, 없어도 되겠다. 근데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장인데, 없어도 되겠다. 왜냐? 들어갈 때에, 이제 팔부 신중이라는 이런 여러 옹호하는 신들이 한 줄로 여러 쫙 있으면 지붕에 있어야 이게 건물이 안전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오므려 놓으면 안에 들어가도 이렇게 딱 저절로 사각 모양이 되어서 없어도 괜찮아요. 건물 구조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각으로 되어 있냐, 오므라졌냐, 이게 그렇게, 부수적인 주장이지만은, 만약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었다 하면, 지붕 없어도 제사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광선이라든지 석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붕 없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는 지금까지 학자분들이 참 연구를 많이 해서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런 게 대해서 예전에 다 연구를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 일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석굴암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있는 모습에서 문제가 되는 걸 치면 석기와 광선이 좀 보존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 생각하고,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해서 부모님들의 제사를 지냈다. 요거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얼마나 그러면 그게 신빙성이 있냐? 그거는 신빙성이 많습니다. 석굴암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지금 제사 지내는 거 어떠냐 하면 종묘라는 거 다 알잖아요. 종묘가 그게 뭐냐 하면 조선시대 임금님들 위패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데입니다. 종묘라는 데. 그래서 이제 그 종묘 제사 지내는 걸 종묘 제례 이래 하고, 그것은 음악을 종묘 제례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제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참 나라에 공에 있는 분들 또 임금님들 다 모셔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지금도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그 조선시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고려시대에도 다 그리 했습니다. 종묘를 해가지고 고려 임금님들, 창건한 사람들 다 지내고 또 그 중신들 다 지내고 했어요. 그럼 신라시대는 안 했겠습니까? 신라도 했어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성님 석굴암에서도 그래 김대성님 가문이죠. 그 가문에서 제사 지냈을 거다. 다 자기들 문중제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동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지 기도하잖아요. 또 평소에도 우리가 부모님 참 제사도 지내고, 특히 동지 같이 이래 되면 연초, 연말 되면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오늘날 우리 신행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잘 모시는 게 이 사람된 도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 복도 짓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 은혜도 갚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잘 모셔야 되고, 그래 하려고 그러면은 좀 저런 좋은 법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도 잘 모셔드려야 되고, 이런 게 공을 짓는 거고 복을 짓는 거예요. 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잘 살고 사는 게 지잘나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 다 부모님들, 옛날 조상님들의 그런 공덕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일이 고마운 걸 새삼 느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대성님이 시었던 저런
석굴암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20년 전입니까? 이제 그 유네스코 그때 이제 세계 문화유산 한데 그 지정이 됐거든요. 1995년도에. 그는 이제 그만큼 참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그런 참 훌륭한 문화가 그런 이제 건축물이다 하는데 우리 자부심도 느끼고 또 이제 우리 스스로 참 조상님들을 위해서 저런 그 절도 짓던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참 그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가? 우리도 좀 법당 하나 지어가지고 어른들 제사도 지내드리고 축원도 해드리고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참 석굴암 저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다 참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다 보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해서 참 미안합니다. 집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도 참고해 가면서 그래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석굴암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참 큰 불사를 하고 난 후에는 그 뭘 하냐? 조상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도 모셔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부재 사람들이 와서 보고 거기서 마음을 일으키고 진심을 낼 수 있으면 그게 큰 복이다. 이런 그 신행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인연으로 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